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이번에 이게 중요하다고 수요량의 변화는 원이 해당 변화 그래서 이번 수요의 변화 마이크. 자, 그래서 이제 수요의 변화 원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즉 수요의 변화 원인이라는 걸 말을 바꿔 얘기하면 수요 곡선의 이동 원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저는 그냥 아파트 수요의 변화 원인이라 그래 볼게요. 질문해 볼게요. 아파트 수요의 변화 원인에는 아파트 가격 변화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아파트 가격 변화는 아파트 수요의 변화 원인 아니에요. 그건 수요량의 변화 원인이야. 저 자꾸 얘기하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중요하고 시험에 나오면 잘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자, 여기 이제 수요의 증가 원인. 그럼 수요의 증가 원인이라는 거는 수요 곡선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우측으로. 우측 이동 원인이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요, 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하고 이거하고 두 개 묶어가지고 한 문제를 잘 내요. 딱 묶어가지고. 출제 가능성이 80% 이상이에요.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알아놔야 됩니다. 자, 수요의 증가 원인 중에 첫 번째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소득 증가야. 자,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합니까? 이거는 잘 나오지만 잘 안 틀려요. 다 알아요. 인구가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할까요? 인구가 감소할 때 수요가 증가할까요? 인구가 증가할 때. 이런 거 안 틀려. 안 틀려. 시험에 잘 내. 세 번째 제가 지금 할 게 있는데요.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고요. 잘 틀려요. 잘 나오고 잘 틀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거를 꼭 알아놔야 돼. 이거. 이 대체제라는 게 나와. 오늘 여러분들은 이 대체제라는 거를 완벽하게 알고 가야 된다. 집에 가실 때. 대체제. 지금 외우려고 그러면 안 돼. 자꾸 외우는 분들이 있거든. 외우는 거는 이해를 하고 나중에 외워야지 무작정 외우다 보면 나중 되면 이게 힘들어져요. 정 안 되면 외워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수요 공부하고 있죠? 수요. 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요면에서의 대체제야. 수요면에서의 대체제. 그럼 대체제가 뭘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체제가 뭘 것 같아요? 대체제. 대체라는 거는 대신한다는 겁니다. 바꿔버려 대신했다 이 말이잖아. 대체해버렸다는 거 대신했다는 얘기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요. 빌라가 있고요. 아파트가 있어요.
자, 대체제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나는 빌라를 사도 되고 아파트를 사도 돼. 이게 대체제예요. 나는 빌라를 사나 아파트를 사나 내 만족에는 차이가 없다. 이거를 대체제라고 부릅니다. 대체제는 가격이 비슷하고 둘 중에 어떤 거를 소비하더라도 만족의 효용에 차이가 없는 재화. 이거를 대체제라 불러요. 표현이 어렵잖아.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둘 중에 어떤 거를 사도 돼. 그게 대체제야. 그럼 여러분들 어떤 거 살래요? 아파트? 그럼 왜? 왜요? 아파트가 좋아서? 그건 대체제 아니다. 대체제는 빌라든 아파트 둘 중에 아무거나 사도 돼. 그럼 둘 중에 여러분 어떤 걸 사야 될까? 둘 중에 어떤 걸 사도 돼. 어떤 걸 사도 되는데 어떤 거를 고를래요? 싼 거 사야지. 뭘 사야 된다? 싼 거 사야지. 싼 거. 삼양라면하고 신라면이 있다. 난 둘 중에 어떤 걸 사도 돼. 그럼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해야 돼? 싼 거. 머릿속에 항상 이걸 넣어야 돼. 대체제는 싼 거 산다. 싼 거 산다. 그게 대체제를 선택하는 기준이야. 그러니까 대체제는 둘 중에 어떤 걸 사도 된다. 이게 대체제입니다. 근데 소비자는 어떤 걸 선택할까요? 싼 거를 선택하겠지.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 아파트 수요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럼 아파트가 주인공이죠. 주인공이잖아. 주인공인 재화를 해당 재화라 그래. 해당 재화. 그럼 이 둘이 지금 대체 관계야. 그럼 빌라를 뭐라고 부르느냐? 얘는 대체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빌라가 해당 재화면 얘는 뭐라 부를까? 대체제 이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구별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아파트 수요는 빌라 가격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러분 삼양라면하고 신라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대체제야. 나는 삼양라면을 사도 되고 신라면을 사도 돼. 그러면 신라면 수요량은 삼양라면 가격에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겠지. 그러면 아파트 수요를 좀 아파트 수요 변화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럼 아파트 수요는 빌라 가격에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겠지. 그럼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본단 말이에요. 만약에요 빌라 가격이 올랐어. 빌라 가격이 그러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하겠죠. 자, 제가 조금 전에 대체제는 싼 거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아파트 빌라 가격이 올라버리면 뭐가 싼 거야 이제? 아파트가 싸지. 그래서 사람들 뭐 사러 가? 아파트 사러 가지. 맞아? 빌라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는 어떻게 된다? 증가합니다. 이걸 꼭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를. 그럼 만약에 빌라 가격이 하락해. 그럼 사람들 뭘 사러 가? 빌라 사러 가겠지. 맞아요? 가격이 싼 거 사러 간다고 그랬잖아 내가 아까. 그러면 아파트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이게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질문을 바꿔볼게요. 질문을. 빌라 수요가 증가했어. 빌라 수요가 증가했어. 그러면 아파트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빌라 수요가 증가했다는 사람들이 뭐 사러 갔다는 얘기야 지금? 빌라 사러 갔다는 얘기죠. 그럼 아파트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파트 수요는 감소합니다. 자, 우리 대체제라는 거는요. 대체제는 둘이 경쟁 관계야. 무슨 관계? 경쟁 관계야. 그 말은 선택과 관계 있어요. 대체제라는 이 둘이 대체제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빌라 수요가 증가했다는 건 사람들 뭘 선택한 거야? 빌라를 선택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아파트 수요는 어떻게 된다? 감소하는 거예요. 대체제는 항상 그러니까 대체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딱 정리를 잘 해놔야 돼. 두 개가 있다. 싼 거 사겠다. 이게 대체 관계입니다. 이것도. 둘이 경쟁 관계야.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 그러면 이거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고 이거를 선택하면 이거의 수요가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대체제 수요가 빌라 수요가 감소했어요. 그럼 아파트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지.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빌라 가격이 오를 때는 아파트 수요가 증가했죠. 맞아요. 근데 빌라 가격이 아니고 빌라 수요라고 나와 있을 때는, 빌라 수요가 증가할 때는 아파트 수요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방향을 가지고 무작정 외우면 안 돼요. 가격이냐 수요냐에 따라서 뜻이, 내용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부터 정리를 잘 해놔야 돼. 이해되십니까? 이 나중에 헷갈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헷갈려. 그러니까 대체제라는 게 딱 나오면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건데 싼 거를 선택한다. 그럼 이거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저거는 수요가 줄겠구나. 저거를 선택했다는 거는 여기가 수요가 줄겠구나. 이게 대체 관계예요. 자, 그래서 시험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이제 시험 표현 방법을 봐야지. 시험에서 어떤 표현으로 쓰는지 시험의 표현 방법을 알아야 돼.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재와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증가한다. 시험 표현입니다, 이게. 시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요, 해당 재화는 당사자죠. 그 얘는 빼버려도 돼요. 여러분, 이렇게 있을 때 나는 오늘 이렇게 쓰면 그냥 오늘 이렇게 바로 적어도 됩니까? 내일 기장이니까 나는 빼도 되지. 그러니까 해당 재화라는 말을 빼고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이렇게 해도 맞다. 그러면 거기서 수요는 무슨 수요다? 해당 재화 수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재 수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시험에서는 이 표현을 가장 많이 쓴다. 이 표현을 가장 많이 쓴다. 근데 만약에 혹시나 대체재 수요가 증가하면 이때는 해당 재화 수요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감소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게 집에 가셔서 꼭 이해를 해가지고 숙지해야 될 부분이에요. 꼭 아셔야 돼요, 이거는. 가격이냐 수요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잊어먹지 마세요. 오케이. 대체 관계는 경쟁 관계예요. 만약에 시험에서 아파트와 빌라가 대체 관계라고 이렇게 하는 건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인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혹시나 출제자가 아파트와 빌라가 경쟁 관계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그건 둘이 무슨 관계다? 대체 관계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좀 시험이 조금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경쟁 관계라고 쓰면 그거는 대체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삼양라면 신라면 경쟁 관계잖아. 대체제야. 아이파크와 레미안 대체제라니까. 아파트와 빌라 보통 우리 대체제라 그래요. 빌라와 오피스텔 이건 대체제라고 본단 말이에요. 경쟁 관계란 말이에요. 경쟁 관계.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수요의 증가 원인을 찾아야 돼. 그럼 대체제 가격 상승 그래야 돼? 대체제 가격 하락 그래야 돼? 상승. 대체제 가격이 오르니까 야 대체제 못 사겠다. 아파트 사러 가자. 해당제와 사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대체제 가격 상승 수요 증가입니다. 잊어먹으시면 안 돼. 잊어먹으시면 안 돼. 그냥 시간에 나와 그냥. 그냥 나와. 그냥 나와. 나와. 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나왔단 말이야. 근데 틀리면 안 되겠죠. 자, 이제요. 보완제 볼게요. 보완제. 보완제. 지금은 대체제 있고 이제 보완제. 보완제는 상대적으로 시험에서 그렇게 많이 물어보진 않지만 그래도 알고는 계셔야 돼요. 보완제 또는 보완관계. 자, A라는 물건이 있고 B라는 물건이 있어요. 이 둘이 보완관계야. 이 둘은 보완관계야. 그럼 얘를 만약에 해당 재화라고 부르면 얘는 뭐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보완제라 부를 수 있겠지. 아까 대체관계는 경쟁관계라 그랬죠. 보완관계는요 협동관계, 협동관계. 서로 도와주는 관계예요. 우리 보완이라는 말은 내가 부족한 거를 메워주는 걸 보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보완관계는 이렇게 쉽게 생각 이런 거야.
사면 같이 사고 안 사면 같이 안 사. 이렇게 표현은 좀 후져 보이지만 네. 딱 와닿는 표현이에요. 살 때는 같이 사고요. 안 사면 같이 안 사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커피하고 프림 있죠? 커피하고 프림은 커피 사면 프림도 같이 사죠. 요즘 뭐나 또 커피만 마시면 이럴 수 있지만 맥주만 먹는 게 좋아? 오징어와 같이 먹는 게 좋아? 그러니까 맥주와 오징어는 보완 관계인 거예요. 맥주만 먹는 것보다는 오징어 땅콩과 같이 먹으니까 맥주가 더 맛있더라. 그래서 우리 보완제는 한 재화만 사용하는 것보다 다른 재화를 같이 사용할 때 만족을 키워주는 관계, 이런 관계를 보완 관계라 그래요. 자, 그럼 보세요. A와 B가 적기 전에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A의 수요가 증가해. 그럼 B의 수요는 어떻게 될까? 같이 증가해.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해. 그럼 A의 수요가 줄면요, B의 수요도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보완제야. 개념이. 그게 개념이 보완제라. 그럼 이 보완제를 표현할 때 이제 가격을 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고 수요를 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보세요. 보완제 가격이 상승했대. 보완제 가격이 올랐어. 그러면 해당 재화 수요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자, 이 보완제 가격이야. 보완제는 사면 같이 사고 안 사면 같이 안 사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보완제 가격이 오르면 보완제 사요, 안 사요? 보완제 가격이 오르면 보완제 안 사겠지? 그럼 해당 재화도 어떻게 돼? 같이 안 사지. 커피라 그러고, 이걸 커피라 그래 볼까? 이걸 프림이라 그래 보세요. 그 프림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럼 사람 프림 안 사요. 그럼 커피도 같이 안 사는 거잖아. 프림 값이 너무 비싸니, 야, 요즘 프림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커피 못 마시겠더라.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완 표현을 가격을 했을 뿐이지 의미는 똑같아. 보완제라는 건 사면 같이 사고 같이 안 사면 같이 안 사. 그럼 보완제 가격이 올랐을 때 그럼 보완제를 사는지 안 사는지 생각해 보라고요. 안 사겠죠? 그러면 해당 재화 수요도 어떻게 된다? 안 사. 이 안 사, 안 사. 그럼 만약에 보완제 수요라고 그래 볼게요. 보완제 수요가 증가하면 해당 재화의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증가하지. 근데 시험은 수요 표현보다 가격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그럼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보완제 가격이 하락하면 해당 재화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그래서 수요의 증가 원인에는 네 번째, 보완제 가격이 상승이다, 보완제 가격은 하락이다. 하락. 잘 틀려요. 잘 틀려요. 잘 틀려요.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중요해.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만약에 아파트 가격 상승 그래버리면, 아파트 가격 상승 그래버리면 수요의 증가 원인입니까? 수요의 증가 원인이 아닙니까? 얘는 수요량의 변화 원인이죠. 맞아요? 근데 뒤에 예상이 붙는단 말이에요. 예상. 예상. 그러니까 뭐 가격 상승 예상은 가격이 지금 올랐습니까? 아직 오른 건 아닙니까? 오른 거 아니죠? 그래서 예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수요의 변화 원인이에요. 예상이 들어가면 수요의 변화 원인입니다. 가격 상승 그래버리면 그건 수요량의 변화 원인인데 가격 상승 예상 그래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수요의 변화 원인이에요. 그러면 가격 상승이 예상되잖아요. 그럼 아파트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해요. 왜? 오르기 전에 사자 이렇게 된다니까. 오르기 전에 사자. 아파트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아파트 수요는 증가해요. 이유 아시겠죠? 앞으로 아파트 값이 오른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사야지. 빨리 사야지. 그러니까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아파트 수요는 증가한다. 오르기 전에 사자. 자, 요거 말고도 있는데 제가 질문 몇 개 해볼게요. 이제 질문을 해봅시다. 자, 이자율 있죠. 이자율이 오를 때하고 이자율이 내릴 때하고 어떨 때 아파트 수요가 증가할까요? 내릴 때. 당연히 다 알아. 그래도 안 적잖아. 다 아니까. 그거 뭐 아는 걸 뭐 때문에 적고 있습니까? 다 아는데. 이것도 안 적으려다 적었어요. 다 아시거든요. 자,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때하고 정부의 규제가 완화될 때하고 어떨 때 수요가 증가할까요? 완화될 때. 혹 속으로 강화 대답하신 분 있어요?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는데 어떻게 수요가 증가하겠어요? 그죠? 규제가 어떻게 될 때? 완화될 때. 자, 대출을 규제할 때, 대출을 풀어줄 때. 풀어줄 때. 그럼 대출을 풀어준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대출을 많이 해준다는 거야? 대출을 적게 해준다는 거야? 많이 해주는 거야. 그럼 우리 시험에서 대출을 많이 해준다는 걸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대부 비율이라는 걸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할 거거든요. 대부 비율. 대부 비율이라는 거는, 자, 여러분 집이 10억짜리야. 내가 10억짜리인데 은행에 갔더니 5억까지 대출해 주겠대. 내 집이 얼마짜리인데? 10억짜리인데 대출이 얼마까지 된다? 5억. 그럼 대부 비율이 50%예요. 그러니까 대부 비율은 내 부동산 가치에 비해서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그게 뭐라고요? 기준이 뭐라고? 부동산의 가치. 부동산의 뭐? 가치. 부동산 가치에 비해서 대출이 되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건 다시 자세히 공부합니다. 그러면 대부 비율이 증가한다 이래야 될까? 대부 비율이 감소한다 그래야 될까? 대부 비율이 증가할 때. 대부 비율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대출 많이 해준다는 뜻이에요. 대부 비율 증가, 대부 비율 확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대부 비율을 조금 유식한 얘기로 LTV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뉴스나 이런 데 뭐 LTV 이런 말 나오면 아 대부 비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뉴스 보다가 정부가 대부 비율을 축소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아 대출 안 해주겠다는 얘기구나. 그럼 수요가 어떻게 될까? 감소하지. 대부 비율을 확대했대.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겠구나 이 뜻이에요. 오케이. 이것도 좀 할까? DTI라고 해서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도 그러고요. 부르는 말이 많아. 근데 영어로 DTI야. 이 DTI도 대출과 관계 있어요. 이 DTI가 확대되었다. DTI가 확대되었다는 얘기도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복잡하면 통과해도 괜찮아요. 이해가 되시면 그냥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은행에 가시면 대출 받으러 가면요. 은행에서 조상이 딱 두 개 있어요. 대부 비율하고 DTI. 이 두 개 가지고 대출해 줍니다. 그러면 대부 비율을 확대했다. DTI를 확대했다. 이 말은 대출 많이 해주겠다. 대부 비율을 축소했다. DTI를 축소했다. 이 말은 대출 안 해주겠다. 그 말은 규제다 이 뜻이에요. 그럼 뉴스 신문 같은 거 보실 때 LTV가 규제, DTI 규제 이런 말 나오면 대출 안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수요가 줍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출을 잘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대부 비율을 축소시키고 있죠. 40% 20% 줄여놨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수요가 어떻게 된다? 감소해. 살 사람이 없지. 그렇다면 수요가 준단 말이에요. 됐어요. 자, 우리 교재 한번 보세요. 17페이지입니다. 수요의 증가 원인 보세요. 소득의 증가 나오네요. 인구 증가 나오죠. 자, 그럼 이제 4번은 별표야. 대체재 가격 상승. 5번도 별표. 보완제 가격 하락. 그리고 6번 별표. 가격 상승이 아니고 어디에 무슨 글자가 있어요? 예상. 예상 동그라미하고 가격 상승은 줄치고. 가격 상승 예상. 그 밑에 금리 인하 규제 완화 이런 말도 있죠. 네. 뭐 옆에 고유 요인이 있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수요 증가 원인까지 봤어요. 그러면 수요의 감소 원인은 제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필요가 없다. 왜? 이 반대다 전부 다. 맞습니까? 그럼 소득이 감소했다. 수요 감소. 인구가 감소했다. 수요 감소. 요걸 조심해야 되겠네. 대체재 가격이 하락했어.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사람들이 뭘 사러 가? 대체재 사러 가겠지.
그래 해당지와 수요는 감소하는 겁니다. 요게 항상 중요하다.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수요의 변화 원인까지 봤어요. 넘겨보세요. 자, 넘기시면 대체재 보완제 나오죠? 그게 보니까 박스에 딱 있네. 박스에. 자, 대체재 수요가 증가했대. 그 옆에 오른쪽 수요 감소돼 있잖아요. 그럼 이 수요는 무슨 수요란 뜻이에요? 해당재와의 뜻이야. 그 해당재를 빼버린 거야. 그럼 대체재 수요가 증가했다는 건 사람들이 대체재 사러 갔다는 얘기니까 해당재와 수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소. 그 밑에 대체재 수요가 감소했대. 그럼 사람들이 대체재를 안 산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해당재와 사러 왔겠지. 그러니까 대체재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거든. 대체재 수요가 증가했다는 건 사람들이 대체재를 선택했다는 거니까 해당재한 수요가 줄겠죠. 대체재 수요가 감소했다는 건 사람들이 대체재를 선택 안 했다는 거니까 해당재와 수요가 증가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자, 근데 오른쪽 5번, 6번은요. 대체재 수요가 아니고 뭐예요? 대체재 가격이죠. 대체재 가격이 올랐대. 야, 대체재 너무 비싸다. 해당재와 사러 가자. 해당재와 수요가 증가한다.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요. 사람들이 대체재 사러 가겠죠? 그 해당재와 수요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래서 1번, 2번은 수요로 가지고 얘기하고 있고 3번, 5번, 6번은 가격으로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보완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박스 있죠? 이 박스를 반드시 오늘 집에 가가지고 다른 것보다 이거 먼저 해야 된다 오늘. 이걸 지금부터 딱 기본 틀을 잡아두라고요. 기본 틀을.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할 것 중에 뭐 유효 수요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오늘 꼭 복습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꼭 복습해야 될 거. 오늘 뭐 했는지 중에 오늘 수요의 개념 했잖아요. 수요의 개념 했죠. 이 수요의 개념에서 유효 수요라는 게 나왔어. 제가 복습할 때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유효 수요 공부했죠. 유효 수요가 뭔데요? 구매력을 갖춘 수요. 구매력을 갖춘 수요. 맞아? 그러니까 구매력에는 뭐가 포함이 돼? 부채도 포함이 된다. 부채도 포함이 된다. 끝! 유효수요 끝!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고요. 유효수요가 뭐라고요? 구매력이 뒷받침된 수요. 구매력에는 뭐도 포함이 된다? 부채도 포함이 된다. 소득만 포함되는 게 아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수요량은 실제로 구매한 거다.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 아니다. 실제로 구매한 수량 아니다. 이게 다야. 수요의 개념에서는. 그럼 또 뭐 했냐면요. 집에서 이렇게 복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항상 수요의 법칙이라는 걸 공부했거든. 수요의 법칙. 그럼 수요의 법칙 뜻이 뭐더라? 가격과 뭐의 관계다? 수요량의 관계다. 근데 이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보니까 가격이 오를 때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된다? 증가하더라. 이거죠? 맞아요? 벌써 다 까먹었습니까? 기억하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 또 뭘 공부했냐면 수요 곡선 공부했어. 수요 곡선. 수요 곡선이 뭐더라?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 그게 수요 곡선이야. 수요 곡선은 가격과 제가 좀 할 것 이미 다 적어주고 있다 지금. 수요량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 근데 그 형태가 어떤 형태더라고요? 우하향. 어떤 형태? 우하향. 그 수요곡선 이렇게 생겼어.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내니까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가 뭐고요? 수요량이고. 그래서 그 모양이 이렇게 생겼더라. 이게 수요곡선이다 이 말이죠. 이거 공부했다니까 지금까지.
또 뭐 했냐면요. 이거 하고 나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했거든. 맞아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했다. 이 둘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죠. 수요량의 변화는 뭔데?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 수요의 변화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 맞아요? 원인이 다르다. 원인이 다르다. 원인이. 그럼 표시도 수요량의 변화는 어떻게 표시된다고 그랬어요? 수요 곡선 상 점의 이동. 수요 곡선 상 점의 이동. 수요의 변화는요? 수요 곡선 자체 이동. 수요 곡선 자체 이동. 그럼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 뭐라 부르고요? 수요의 증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걸 뭐라 부르고요? 수요의 감소. 그렇게 부른다고 그랬어요. 별거 몇 개 없어. 몇 개 없어. 자, 그 다음 뭐 했냐면 수요의 변화 원인 했거든. 조금 전에 수요의 변화 원인 했어요. 수요의 변화 원인 할 때 수요의 증가 원인이 있었고 수요의 감소 원인이 있었죠. 수요의 증가 원인. 자, 증가 원인 중에 제가 특히 기억할 거, 대체재 가격이 어떻게 된다? 상승한다.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은요, 하락. 대체재와 보완이 항상 반대야. 보완재 가격 하락. 세 번째, 가격 상승이 어떻게 될 때? 예상될 때. 그렇죠. 이 세 개를 잊어먹지 마세요. 시험장에 가면 소득이 증가, 인구 증가, 이자율 하락 이거 나와요. 근데 안 틀려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틀린다? 여기서 틀린다. 여기서. 틀리는 걸 잘 기억해놔야 돼. 여기까지 공부한 거야, 지금 수요. 자, 이제 공급할 거야, 공급. 자, 그럼 수요는 뭔가를 살려는 욕구라 그랬죠. 그럼 공급은 뭘까요? 팔려는 거야, 팔려는 거. 공급은 팔고 만들어주고 하는 게 공급이에요. 그럼 이게 정리가 잘 된 사람들은 공급은 그냥 간다. 그럼 공급의 개념은 뭘까요? 부동산을 팔려는 욕구, 부동산을 만들어주려는 욕구. 이걸 뭐라 불러? 공급이라고 불러요. 그럼 우리 아까 유효수요라고 했었죠. 아까 유효수요 뜻이 뭐였어요? 구매력을 갖춘 수요라 그랬죠. 공급도 유효공급이에요. 유효공급. 그럼 유효공급이 뭘까요? 판매 능력이라 그랬죠. 구매가 아니고 글자를 뭐로 바꾸면 돼? 판매 능력을 갖춘 공급. 생산 능력을 갖춘 공급. 그러면 돼. 자, 그러면 공급량은 실제로 판매한 수량일까요? 실제로 판매한 수량이 아닐까요? 아니에요. 공급도 실제로 판매한 수량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이 공중개사 사무실에다가 소장님, 제 집 좀 팔아주세요. 3억에. 이렇게 전화를 걸어놨어요. 이 사람 집 팔려고 내놨죠. 그럼 이거 공급량일까요? 공급량이 아닐까요? 공급량이에요. 실제로 팔려서 안 팔렸어? 안 팔렸지. 하지만 팔려고 의도로 내놨단 말이야. 그 공급량이에요. 그럼 공급량은 실제로 판매한 수량이다. 실제로 판매한 수량이 아니다. 수요량하고 다르다. 똑같다. 이 의미가 똑같다. 다르다. 수요량도 실제로 한 게 아니라고 그랬고 공급량도 실제로 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구매란 글자 대신에 판매만 바꾸면 되잖아. 그러면 수요량이나 공급량이랑 그 기본 틀은 같아 달라? 같지. 그러니까 별도로 공부할 게 없지. 수요량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공급량은 그냥 아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수요는 구매하려는 욕구고 공급은 판매하려는 욕구고. 글자만 바꿔주면 된다니까. 수요량은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 아니다. 공급량은 실제로 생산 판매한 수량이 아니다. 아니다. 일일이 다 적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다른 게 있다고. 얘는 달라. 그래서 이건 별도로 공부해야 돼. 이제 공급의 법칙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건 좀 다르단 말이야. 아까 이제 수요의 법칙이 있었으니까 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공급의 법칙은 뭐냐?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죠. 수요의 법칙은 아까 뭐였어요?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였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공급량의 관계를 얘기하지, 아파트 가격과 빌라 공급량의 관계가 공급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럼 봅시다. 이제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어.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공급량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응?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증가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아파트 많이 만들려고 그래요. 맞아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요? 아파트 공급량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죠. 수요의 법칙하고 같습니까? 반대입니까? 반대입니다. 당연히 반대일 수밖에 없어요. 수요는 사는 사람 입장이고 공급은 파는 사람 입장인데 같을 수가 없지. 시험에 잘 나오고 있다 최근에. 자,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합니다. 가격이 하락하면요 공급량은요 감소해요. 복잡한 가려고 그러지 말고 이런 거부터 잘 익혀놔야 돼. 이런 거부터 이 기본이다. 기본. 수요량은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은요 감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 공급량은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 증가,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 감소. 잊어먹으면 안 돼. 이건 기본이야. 기본. 우리 시험은 기본을 물어본다. 기본을 물어보면 잘 못해요. 우리가 뭐지 성공하고 잘하려면 부지런해야 됩니까? 기본이죠. 잘 지킨다 안 지킨다? 잘 못 지켜. 성공하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지. 그렇잖아요. 자, 아침 잘 알지? 잘 안 일어나시는구나.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 가능하면. 물론 이제 밤 일하시는 분들은 예외겠지만, 그러면 그게 기본인데 기본을 잘 지켜요, 못 지켜요? 기본 지키기가 의외로 쉽지 않아요. 학생들 학교 가면 졸면 돼, 안 돼? 수업 시간에. 우리 중고생들이. 근데 잘 졸아, 안 졸아? 안 졸기가 힘들거든. 그죠? 학교 갔다 집에 오면은 손발 잘 씻고 복습하고 해야 돼, 안 돼? 기본이죠. 잘 돼, 안 돼? 기본 지키기 진짜 힘들어. 그리고 시험도 기본을 물어보면 잘 틀려요, 의외로. 잘 안 봐요. 다 안다 생각하거든요. 자기들이 기본을, 내가 공부를 6개월 했는데 이걸 모를까봐 생각하고 있거든. 근데 턱 물어보잖아? 갑자기 답을 못해요. 기본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럼 공급의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의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아까 수요의 법칙은요, 반대 방향이었잖아요. 아까 반비례라 그랬죠. 얘를 뭐라 부를까요? 비례. 부호로 나타내면요, 플러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의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이 플러스 관계, 수요의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마이너스 관계.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거든. 그럼 수요 곡선이 있으면 무슨 곡선도 있을까? 공급 곡선이 있겠지. 그럼 공급 곡선은 뭘까요? 수요 곡선이 뭐였어? 항상 이거를 여러분이 예사로 넘어가면 안 돼. 항상 의미를 알아야 돼. 수요 곡선의 뜻이 뭐라고?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 그럼 공급 곡선은 뭘까요?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 이렇게 차근차근 하라고요. 차근차근. 그러면 이제 공급 곡선이라는 거는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내니까 그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여기가 가격,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공급량. 그럼 가격이 5,000원 할 때는 내 2개 만들어 줄게. 이렇게 된 거거든. 근데 가격이 만약에 10,0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더 적게 만들어요? 더 많이 만들어요?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 는다고 그랬잖아. 그럼 내가 4개 만들어 줄게. 그럼 요점이네. 그럼 요점하고 연결한 게 뭐예요? 이게 공급 곡선이죠. 맞습니까? 이 공급 곡선은 이런 형태를 뭐라 부르냐면 우상향이라 그래요.
수요 곡선은 어떤 형태였어요? 우하향. 공급 곡선은요? 우상향.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다음 주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이런 수요 곡선이 나오고 공급 곡선은 이런 우상향의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가 양이에요, 양.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공급 곡선까지? 수요 곡선, 공급 곡선 끝났어?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있다면 또 뭐도 있을 것 같아요?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있겠지. 공급량의 변화나 수요량의 변화는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원인이 똑같아요. 그러면 공급량의 변화는 원인이 뭘까요? 가격 변화야, 가격 변화. 그 재화의 가격 변화. 그럼 공급의 변화 원인은 뭘까요? 가격 말고 다른 게 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서 아파트 공급량이 증가했다. 공급량의 변화입니까? 공급의 변화입니까? 공급량의 변화. 근데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서 아파트 공급량이 증가했대. 공급량의 변화입니까? 공급의 변화입니까? 공급의 변화죠.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공급이 증가했대요. 공급량의 변화입니까? 공급의 변화입니까? 공급의 변화죠. 이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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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자, 그러면 아까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으로 표시된다고 그랬죠? 그럼 공급량의 변화는 어떻게 표시되겠어요? 공급 곡선상 점의 이동이지. 똑같다니까. 아까 수요의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 이동이라 그랬죠? 그럼 공급의 변화는 어떻게 표시될까요? 공급 곡선 자체 이동이죠. 그래요. 그럼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걸 뭐라 부를까요? 공급의 증가.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움직이는 걸 뭐라 부를까요? 공급의 감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 수요를 제대로 해놓으면 공급은 그냥 갈 수 있어요. 자, 우리 교재 어디를 보시냐면, 네, 16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거기 16페이지 2번에 동그라미 2번 공급법칙이라고 있나요? 자, 공급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라 그랬죠. 아까 제가 수요의 법칙이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였지 않습니까? 그래, 공급의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 뒤에다가 관계 이렇게 적어주세요. 관계예요. 둘의 관계. 그럼 둘이 무슨 관계냐? 깊은 관계는 아니고요. 비례 관계래요. 그리고 플러스 관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즉 공급의 법칙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 어떻게 된다? 증가.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 감소. 잊어먹으면 안 된다. 재작년에도 나오고 최근에 자꾸 나와. 자꾸 나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세요. 공급 곡선이에요. 자, 공급 곡선은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근데 그 형태가 어떤 형태라고요? 우상향. 우상향. 수요 곡선은요, 우하향. 이거부터 헷갈리면 안 돼. 말 자체가 생소하거든. 수요 곡선은 우하향, 공급 곡선은 우상향. 우상향. 우상향 한다는 거는요,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하는 거예요. 우상향이라는 거는. 저 사람 기분이 좋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 저 사람과 나와의 기분을 그림으로 그리면요, 우상향의 그림이 나와요. 저 사람 기분이 좋으면 나 기분이 나빠. 쟤가 나쁠 때 내가 좋아.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하향의 그림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많이 보면 합격률이 높아질까 낮아질까? 낮아지겠지. 그러면 여러분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하고 합격률하고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면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까? 우하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개념이 그래. 개념이 그래. 오케이. 자, 그 다음 오른쪽. 여기는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는 없지만 똑같습니다. 공급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변하는 게 공급량의 변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가지고 공급량이 변하는 걸 뭐라 부른다? 공급의 변화. 오케이. 자, 그 밑에 이제 표 보세요. 공급의 증가 원인 나와 있죠? 찾으셨어요? 공급의 증가 원인에서는 시험에 따는 거 안 나와요. 1번. 동그라미 1번. 생산 요소 가격 하락 보이세요? 네, 그 별표 하나 해주시면 돼요.
여기다 해볼까요? 자, 공급의 증가 원인에서 시험에 늘 나오는 게 있습니다. 생산 요소 가격 하락이에요. 여기서 생산 요소라는 게 뭐냐면, 생산 요소는 생산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뭔가 생산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을 뭐라 부른다? 생산 요소라 그래요. 그럼 생산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토지 필요합니까? 물건을 만들려면 토지가 있어야 되죠. 땅이 있어야 공장도 짓고 농사도 지을 거 아니에요. 노동도 필요합니까? 노동도 필요하지. 돈도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래서 생산 요소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토지, 노동, 자본이야. 이게 대표적인 생산 요소예요. 이런 생산 요소 가격이 어떻게 될 때? 하락할 때. 그때 공급이 어떻게 된다?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 생산 요소 가격 하락을 시험에서는 이렇게도 적을 수 있지만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토지 가격이 하락했다. 아까 토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생산 요소라고 그랬잖아. 맞아요? 노동도 생산 요소라 그랬죠. 그럼 노동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럼 노동 가격이 뭐예요? 임금이지. 그래, 맞아. 그래서 임금비 하락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 임금비 하락. 자본에 대한 대가는 이자거든요. 이자. 그럼 만약에 이자율이 감소했다, 이자율이 하락했다, 그래도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증가하겠지. 또는 이 말도 잘 나와.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알아두세요. 이게 이 뜻이야. 이게 저 뜻이야. 나머지는 여러분 다 알아. 저것도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어. 인건비가 떨어졌는데 아파트 공급 증가한다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럼 기술이 있잖아요. 기술이 발전할 때 공급이 증가할까요? 기술이 퇴보할 때 공급이 증가할까요? 그래, 당연하지. 기술이 증가할 때. 두 번째가 기술 증가, 기술 발전.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됩니다. 자, 어떤 걸 말씀드려야 되냐면, 이 둘은 수요와는 무관해요. 수요와는 무관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인건비가 하락한다고 그래가지고 수요가 증가하진 않아. 수요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그럼 만약에 시험에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O입니까? X입니까? X야. 수요하고는 관계없어요. 인건비가 하락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X야. X. 얘들은 수요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오케이? 그럼 만약에 시험에서 다음 중 아파트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원인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 아파트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원인이 아닌 것을 찾아라.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러면 첫 번째, 아파트 가격 상승. 맞아요? 틀려요? 아파트 가격 상승은 아파트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킵니까?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닙니까? 아니죠. 그럼 수요 곡선 상점에 이동해요. 이 한 문제 풀고 마친다. 시험에 나온 문제다. 아파트 시장에서 제가 여기 문제를 왜 지금부터 빨리 가르쳐 드리냐면, 이론을 하나 배우고 문제 하나 풀어보는 게 이해가 훨씬 쉽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론은 문제와 결합이 돼야 돼. 같이 배워줘요. 많이는 못 풀지만 대표적인 문제 한 개 정도는 함으로써 이론을 딱 정리하는 게 좋아요.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수요 곡선이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1번. 소득 증가. 대체재 가격 하락. 인건비 하락. 아파트 가격 하락. 5번. 아파트 가격 하락 예상. 이거만 5개 해볼게요. 자, 찾아봅시다. 일단 지금부터. 다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 원인이 아닌 것, 즉 우측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수요 증가 원인이 아닌 걸 찾아라는 얘기죠. 수요 증가 원인 아닌 거. 자, 1번 소득 증가는요, 어느 쪽으로 움직입니까? 우측으로 움직입니까? 우측으로 움직인다. 대체재 가격 하락은요? 야, 이거는 수요 감소죠? 오케이. 수요 감소야, 얘는. 좌측 이동이야. 그럼 일단 하나 찾았네? 하나 찾았죠. 인건비 하락은요? 수요하고는 무관하다. 안 움직인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 수요 곡선이. 수요 곡선이 가만히 있어요.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아요. 아파트 가격 하락은요? 수요량의 변화 원인이죠. 이건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이죠.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아파트 가격 하락 예상은요? 수요 감소 원인이지.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거라 예상이 되는데 지금 사야 돼, 안 사야 돼? 안 사야지. 더 떨어지면 사야지. 맞아요? 그럼 이것도 아니네. 그럼 답은 몇 번이야? 네? 이동 원인이 아닌 걸 찾아라 그랬잖아요. 그럼 얘만 우측 이동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뭡니까? 좌측 이동이잖아요. 맞아요? 얘만 우측이고 얘는 뭐였어요? 좌측. 얘는 수요와 관계없고 얘도 관계없고 이것도 좌측이니까 답이 몇 번이야? 2, 3, 4, 5번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지금은 이제 하나하나 했지만 이런 문제 나오면, 자,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 곡선의 이동 원인이 아닌 걸 찾아라 그랬잖아. 그러면 아파트 가격 변화 있죠? 아파트 가격 변화는 수요 곡선 이동 원인입니까? 이동 원인이 아닙니까? 이거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이잖아요. 이것부터 일단 아니라는 걸 항상 알아야 됩니다. 아, 예상 아니고 어디 갔노? 요거. 아시겠죠? 아파트 가격이 변한 거는 수요 곡선 이동이 아니고 뭐예요?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이죠. 그리고 인건비는요, 수요와 무관하죠. 이것도 수요 곡선 이동 원인 아니에요. 이런 것부터 아니라는 걸 빨리 찾아내야 돼. 이런 것부터.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저렇게 생산 요소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수요하고는 무관합니다. 수요 곡선을 움직이는 원인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요거는 만약에 참고로 하세요. 어려우시면 참고로.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자연적 특성부터 시작했잖아요. 자연적 특성은 집에 가셔서 굳이 복습 안 하셔도 관계없어. 시간이 없으시면. 뭐부터 해야 된다? 수요 공급. 수요 공급은 꼭 복습해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아시겠죠? 네. 자, 수업 들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